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올겨울에 내년에 골프 얼마나 치실지 몰라도 그래도 이왕이면은 올해까지 잘 안 됐다면 내년에는 조금 뭔가 손맛도 볼 수 있는 그런 골프를 위해서 임팩트에 관한 그 설명을 좀 해보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임팩트가 좋아질지. 임팩트는 어차피 사전적으로 봤을 땐 뭐 이렇게 충돌하는 것도 임팩트라고 하고,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인상 깊을 때 임팩트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. 임팩트는 이게 부딪히는 힘인가, 정말 그야말로 충돌하는 것인가,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힘을 내는 거를 임팩트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, 얼마나 내가 스피드를 갑자기 확 낼 수 있는가,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,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무리 다 써도 이 공을 멀리 치는 데에 100%다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말하자면 등치도 크고 힘도 센데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그런 메르시 같은 남자가 더 멀리 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공을 멀리 칠 수 있는 이런 원리는, 이게 이 코킹이 얼마만큼 풀리지 않고 오래 끌고 올 수 있느냐, 그게 가장 멀리 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입니다.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잘 끌고 오진 않잖아요. 이제 세계적인 선수 중에서 잘 끌고 오는 선수들이 많죠. 특히 장타대회 나간 사람들은 잘 끕니다. 그래야만 멀리 치니까. 또 거기만 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니까. 근데 여러분들, 근데 임팩트에 대해서 내가 좀 강한 임팩트를 좀 갖고 싶잖아요. 근데 그 임팩트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그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임팩트를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. 여러 설명들. 그런데 그 임팩트가, 제가 얘기하는 임팩트는 막 장타대회 나가는 임팩트는 아니에요. 그냥 좀 천천히 치는 것 같은데, 부드럽게 치는데,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치는데 슬쩍 치는 것 같은데 멀리 나가, 뭐 이런 임팩트예요. 그래서 제가 앞서서 영상에 이 스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, 그게 조금 약간 연관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임팩트를 길러가지고 내가 공을 멀리 칠 수 있다. 어떻게 하면 임팩트를 내가 좀 크게, 좀 세게 만들 수 있을까? 누구나 다 고민하실 거예요. 근데 저만큼 고민하셨겠습니까? 저는 어렸을 때 키가 1m도 안 될 때부터 골프를 치니까 조 앞에 진짜 한 50m만 쳐도 넘어가는 개울가를 못 넘겨가지고 점프하고 까치발 뜨고 막 치다 넘어지고 막 이랬었는데, 가끔은 아마추어 분들이 말씀하십니다. 프로가 우리 아마추어의 고충을 알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,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다 보냈거든요.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임팩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. 일단 첫 번째, 어느 부위를 쓰느냐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, 제가 솔직히 조금 걸리적거리고 거슬렸던 사람이 타이거 우즈였어요. 왜냐면은, 저는 왼팔 스윙에 힘을 내는 거고, 왼팔이 지렛대 운동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, 그래서 왼팔로 치는 게 오른팔로 치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가기 때문에, 당연히 그 다음에 왼팔이 몸에 감겼다가 왼쪽으로 뿌려지니까 훨씬 더 이론적으로도 그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좋았는데, 타이거가 어느 날 무슨 골프 채널에 나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도 바디턴을 굉장히 맹신할 때인데, 손으로 친다고 저놈이 얘기해버리면은,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레슨할 때 왼손으로 쳐라, 왼팔로 쳐라, 그리고 손으로 치면 안 된다, 오른손이 너무 세면 안 된다, 뭐 이런 게 굉장히 그 친구 때문에 걸리적거리고 걸림돌이 됐었어요, 당시에. 근데 그걸 이해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뭐냐,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, 어차피 우리가 구기 종목 중에서 농구는 손으로 하잖아요, 그죠? 그 다음에 핸드볼도 손으로 하고, 축구는 또 발로 하고, 그렇게 한데, 이 구기 종목 중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잖아요, 이거 도구를. 근데 이 도구를 어디다 쥐고 있냐는 거예요. 손으로 쥐고 있는 거죠. 내가 발달시켰을 때, 가장 골프 치는데,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가 손이냐, 전완근이냐, 아니면은 뭐 어깨냐, 아니면 목이냐, 뭐 승모근이냐, 갑바냐, 복근이냐, 대둔근이냐, 허벅지냐, 뭐 이런 걸 쭉 봤을 때, 역시나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발달시켰을 때 가장 효과를 보는 건 손이에요. 그러니까 악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겠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는 타이거 우즈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, 다만
손을 얼마나 균등하게 양손이 50대 50으로 잘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또 그 사람이 가진 그 체형상, 혹시 아니면은 그 컨디션상, 그 몸의 컨디션상, 뭐, 왼손이 조금 더 써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, 오른손을 조금 더 써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,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양손을 균등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. 가령 제가 8번 아이언 치면은, 보통 한 170야드 정도 봅니다. 8번 아이언으로. 잘 맞으면 170야드 정도, 뭐 연습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기준으로 치려고 노력하는데, 제가 만약에 스윙을 하는데, 여기서 요만큼을 들어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뭐 하다 보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, 그럼 요만큼 들었다가 제가 공을 치면 한번 보세요. 얼마나 갈까요? 제 거는 스탠다드 로프트라서 8번 아이언이 39도 정도 될 거예요. 자,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요거를 여기서 딱 치는데 보시면, 자, 약간 뒷땅이 맞았죠. 그러니까 손을 쓰면 뒷땅은 맞아요. 근데 이것도 뭐 연습하면 되겠지만, 다시 한번 쳐볼까요? 지금 뭐 거리는 뭐 한 130m 정도. 근데 스윙의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, 스윙의 크기를 보면 크지 않습니다. 자, 뭐 그냥 그렇게 맞았어요. 그런데 스윙이 굉장히 작죠. 뭐 한 140m 나갔으니까 야드로는 한 155야드 정도 갔겠죠. 제가 원래 치는 것보단 덜 갔지만, 그런데 스윙이 굉장히 작았잖아요.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, 저는 일반 아마추어들에 비해서 숙달돼서 이 동작이 잘 나오겠죠. 말하자면 백스윙을 던지고 얘가 이렇게 꺾었다가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로우로 보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, 갈 때는 체가 막 약했으면 일로 휠 정도로 이게 끌고 밀고 갔을 거예요. 그랬다 얘가 던져지고요. 그래서 가던 탄력에 얘가 가고 있는데 내립니다. 내렸다가 거기서는 양팔이 이렇게 뿌리는 힘이 필요하지만 그걸 안 쓰고 그냥 이 팔이 돌잖아요. 이 도는 거를 좀 쓰는 거예요.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, 던지고 낚아채고 다시 던지고, 아니면 던지고 낚아채고 돌리고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뭐 장갑도 안 끼고 옷도 이렇게 입었지만 보시면은, 자 보세요. 잘 맞았어요. 조금 뜨긴 했지만, 그럼 대략 또 한 140m 정도 갔어요. 그럼 155야드 정도. 근데 이게 임팩트는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, 맞는 순간에 임팩트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연습을 올 겨울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8번 아이언이나 9번 아이언 가지고 내 거리를 다 내보내려고 그러지 마시고, 팔 잘 모으고 던지고 낚아채고 던지고 연습 스윙 하세요. 던지고 낚아채고 던지고 낚아채고 던지고.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오른발 왼발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. 근데 이걸 왜 하라고 그러냐면요, 무리해서 하진 마세요. 너무 세게 안 치고 요 정도만 쳐도 됩니다. 보시면, 자 보세요. 이렇게 예? 그럼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보다, 물론 저보다 센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이 동작이 굉장히 익숙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힘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잖아요. 아무래도 이쪽 체중도 나가고 득지도 크고 그러니까. 근데 요걸 하는 거예요. 그럼 스윙을 굉장히 작게 해서 얼마큼 가나를 보자는 거예요. 스윙을 작게 했을 때 얼마나 가나 보자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저는 여기서 공 맞는 순간에 손수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고 치지만, 그래도 약간 이렇게 잡거나 이런 것도 저도 느껴져요. 예. 근데 이거는 큰 스윙이 아니잖아요. 작은 스윙이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또 하나, 임팩트에 관한 겁니다. 임팩트. 이렇게 해가지고 정타 맞고서 이 동작이 잘 되면, 이렇게 큰 동작을 하면서는 버티고 무너지지 않으면서 백스윙 많이 비틀리고 뭐하고 하려면 힘든데, 짧게 들어서 마치 존남처럼 그렇게 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동작이 작고 크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또 연습, 이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에서 멈춥니다. 이렇게 멈춥니다. 딱 멈춰요. 그 다음에 이
팔이 벌어졌나? 잘 됐나? 혹시 어깨가 턱을 이렇게 가리진 않았나? 이런 걸 잘 확인하고요. 다시 내리고 또 이렇게 백스윙 합니다. 그리고 이거 잘 받쳤나 보시고요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 치는 거죠. 그러면 이거는 뭘 하냐? 내가 백스윙 올라갔을 때 내 팔 모양이 좋은가를 보는 거죠. 이렇게 하면서도 내 거리랑 똑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. 자, 양팔은 옆에다 두지 마시고 가슴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, 예? 채를 잡고, 이게 확실히 채 무게가 더 느껴져요. 그 다음에 백스윙을 소중하게 잘 한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. 잘했나?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. 요 연습이 올겨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. 자, 그럼 처음 거 다시 해볼게요. 던지고 낚아채고 던지고. 자, 이번에 좀 세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. 최대한 양손을 잘 써서. 조금 제 딴은 빠르게 하세요.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리를 고정시킬 수밖에 없어요. 다리가 단단하게 짱짱하게 고정돼야 이것도 팔을 빨리 쓸 수 있다고요. 요거는 150m 정도 갔습니다. 149m. 그죠? 그 다음에 자, 위에 올라와서 멈추기. 어떻게? 어드레스 잘 쏘고 가슴을 좀 내밀어서 등이 척추가 피게 한 다음에 팔을 옆에서 가져오지 마시고 가슴 위에다 얹어놓고 잡아서 백스윙하고 이 모양 잘 됐나 보고. 자, 했죠? 잘 됐네 이제? 쉔크가 나도 괜찮습니다. 네.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. 근데 세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 강도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연습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죠. 근데 체계적이지 않아도 비슷한 말이지만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. 자, 가슴을 위에다 올려놓고, 가슴 위에다가 팔을 올려놓고 피고 올려서 잘 모은 다음에 이 연습을 하고 나중에 풀스윙하면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. 어차피 우리는 이 채를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. 이 도구예요, 도구. 그렇죠? 그렇다고 너무 오른손 엄지검지에 힘이 들어가나만 확인하시고요. 이 연습을 한번 올겨울에 해보자고요. 이것만 하진 않습니다. 일단 첫 단추가 이겁니다. 이 채를 얼마나 내가 슉슉 잘 다룰 수 있느냐. 낚싯대 캐스팅 한다고 그러잖아요. 낚싯줄을 이렇게 던지잖아요. 던질 때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죠.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? 딱 잡고 이 등 뒤에다가 찌가 딱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착착 하면 쫙 하고 날아가거든요. 스냅. 스냅을 이용한 임팩트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. 자, 여러분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또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임팩트를 늘리기 위한 또 연습 방법을 또 소개하겠습니다. 올겨울에 잘하면 내년에 아주 기똥찬 손맛을 볼 수 있습니다.